수많은 취준생들의 고민, 그리고 직장인들의 현실.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걸까? 중소기업은 정말 불안정할까? 오늘 우리는 이 해묵은 논쟁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대기업은 안정적이고 중소기업은 불안정하다는 통념. 과연 사실일까요? 대기업은 높은 연봉과 탄탄한 복지, 그리고 거대한 조직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환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언제든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복지로 외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수평적인 소통, 빠른 성장 기회,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 아니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 오늘 이 토론은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안정성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나에게 맞는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통해 양쪽의 주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고용 안정성 및 해고 위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입니다. 이는 통계와 현실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선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 대한 충격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쉽게 도산하거나 문을 닫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작은 규모 탓에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장의 침체나 거래처의 부도만으로도 회사가 휘청이고, 이는 곧바로 직원들의 해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소기업의 폐업률은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과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직원 해고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노조와의 협상, 희망퇴직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물론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지만 대부분 희망퇴직 형태이며, 이마저도 퇴직 위로금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런 절차나 보상 없이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지속적인 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직원의 역량을 관리하고 재활용하려 노력합니다. 한 사업부가 부진해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 인적 자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경력 개발과 고용 유지를 돕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특정 사업부가 실패하면 해당 인력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적 안정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대한 보호막입니다.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은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쉽게 망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칼을 빼듭니다. 특히 대기업은 특정 사업 분야가 사양화되거나 기술 트렌드가 바뀌면 수천 명의 인력을 한 번에 정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회사의 거대한 전략 변화에 따라 희생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60대 정년을 꿈꾸며 입사했던 수많은 대기업 직원들이 40대 중반 혹은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밀려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존재감이 훨씬 큽니다. 작은 조직에서 한 명이 퇴사는 곧바로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직원은 회사 성장이 핵심으로 인정받으며 사장과 직접 소통하며 회사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예측 가능한 위험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만약 이 사태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 불안정성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무한 경쟁을 강요하며 끊임없이 직원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뒤처지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결국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명백한 해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런 비인간적인 경쟁 문화가 덜합니다. 조직원 간의 유대가 강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대기업의 안정성은 특정 시점까지 짧은 안녕을 보장할 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이는 대기업의 경직된 시스템보다는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환경에서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및 복지 수준. 대기업의 연봉과 복지는 중소기업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입니다. 우선 초봉부터가 다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넘나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과급까지 더하면 첫 해부터 억대 연봉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흔하며 연봉 인상률 또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작점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격차를 의미합니다. 대기업 직원이 10년 차에 1억 원을 넘는 연봉을 받는 동안 중소기업 직원은 여전히 5천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사내식당, 피트니스 센터, 직원 전용 병원, 휴양시설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상 이상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아끼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며 저렴한 이자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런 복지 혜택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제공되는 복지라고 해도 명절 상여금이나 생일 상품권 등 소소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를 넘어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런 투자를 할 여력이 없으며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희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높은 연봉과 훌륭한 복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돈과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연봉과 복지 만능주의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기업의 높은 연봉은 그만큼의 업무 강도와 야근,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은 대기업에서 찾기 힘든 개념입니다. 주말 출근과 늦은 퇴근은 기본이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지만 그 돈을 쓸 시간이 없고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과 적은 야근을 보장합니다. 퇴근 후에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복지는 많은 경우 그림이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휴양시설이 있다고 해도 바쁜 업무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거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의 시스템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복지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지만 개인의 니즈는 천차만별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탄력 근무제를 허용하거나 특정 직원이 관심사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가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대기업의 연봉과 복지는 시스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언제든 성과급이 사라지거나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면 직접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과 직접 협상하여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에 따른 특별 보너스를 받는 등 개인의 역량이 보상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안정성은 단순히 높은 연봉과 화려한 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한 측면입니다. 3. 개인의 성장 및 역량 개발. 대기업은 개인의 역량 개발에 있어 중소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거대한 조직 규모 덕분에 다양한 직무와 사업 분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전문성을 쌓거나 해외 지사 파견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업무만 반복하는 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개인의 커리어를 풍부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기업은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 직급별 리더십 교육, 최신 기술 트렌드 교육 등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야 하는 중소기업과 달리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해외 유명 대학가의 제휴를 통해 고급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중소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서 배우고 끊임없이 자극받으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복잡한 조직 구조 속에서 협업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대기업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개인의 성장을 위한 거대한 플랫폼이자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 측면에서 대기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조직이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어 한 직원이 맡는 업무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분업화라는 이름 아래 전체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은 엑셀 문서 작성이나 단순 자료 정리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만 수년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체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힘듭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한정시키고 퇴사 후 이직 시에도 전문성 부족이라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마케팅, 기획, 심지어는 회계 업무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은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현실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장이나 임원 등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들이 경영 철학이나 노하우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회사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수많은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대기업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은 주어진 틀 안에서의 성장을 의미하지만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역동적인 환경은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외부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대기업 정말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일까? 를 마치며 지금까지 대기업은 정말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인가라는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고용 안정성, 연봉과 복지, 개인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대기업은 높은 연봉과 체계적인 복지,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 불안정성의 신기루를 걷어내고 빠른 성장 기회와 유연한 환경이 주는 진정한 안정성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이 토론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안정성의 정의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안정성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높은 월급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이직할 수 있는 뛰어난 개인 역량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을 위해 워라밸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비교적 적은 연봉이라도 자유로운 삶과 빠른 성장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의 커리어 선택에 있어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